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던 문제들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만큼은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 예제들이 결국 정답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풀려고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정답 예시 화면을 보면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걸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화면이 줄어들고 늘어남에 따라서 이 검은색 외곽선은 같이 줄어들거나 같이 늘어나고 있죠. 그 안에 이 녀석들조차도 같이 사이즈가 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지금 이 검은색 외곽선 그리고 이 사각형들, 얘네들은 사이즈가 위드, 헤이트 이런 걸로 고정되어 있을까요? 고정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들이 만약에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얘네가 줄어들거나 했을 때도 같이 줄어들 게 아니라 그냥 화면만 줄어들고 얘네는 삐져나가 버릴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적어도 퍼센트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걸 유추를 하셔야 돼요. 너비 높이에 대해서. 근데 지금 잘 보시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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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군데의 여백이 대충 눈대중으로만 봐도 비슷해 보이죠? 여기에 있는 여백과 여기에 있는 여백이 동일하다라고는 보기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이쪽과 그리고 이쪽과 얘네들은 서로 동일한 여백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파악할 거. 이 검은색 외곽선 큰 네모 안에 사각형이 작은 사각형이 6개가 들어있는 구조인데 이 사각형 6개를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려면 일단 엘리먼트들끼리 겹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앱솔루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스타일 특성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만 한다. 일단 이거 첫 번째. 그리고 그냥 DIB 같은 걸로 사각형 6개 만들어서 이렇게 포지션 잡고 이렇게 포지션 잡아도 당연히 가능해요.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얘를 조금 더 편하게 갈 겁니다. 자, 일단 사각형 6개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앱솔루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 유령을 만들어 줘야만 겹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얘 하나가 위로 삐져 올라온 걸 보면 z인덱스에 어떠한 값을 줬다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 음.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고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면 지금 빨강, 주황, 초록이라고 하는 이 사각형 6개는 일단 구조는 같아요. 얘만 z인덱스가 좀 다를 뿐이지 사실상 전반적인 색깔, 구조, 크기 이런 것들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div 6개, 어쨌든 태그는 6개를 만들어줘야, 엘리먼트는 6개를 만들어야 사각형 6개가 나올 거니까 그 녀석들한테 각각 다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다 골라가며 위치를 다 잡아가며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반복되고 있으니 반복되는 시점 하나에 대한 스타일만 구현을 해서 동일하게 구성으로 뽑아내면 어떨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힌트에 제공이 된 겁니다. 힌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눠서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힌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재 우리 상황과 유사하게 힌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진짜로 해보도록 하죠. 얘는 하나 켜놓고. 그래서 저는 이만큼 공간을 나눌 거예요. 이 공간을, 이 검은색 외곽선은 나눈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 두 개를 감쌀 수 있는 구모로 검은색 외곽선을 줄 거고요. 그 안에다가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반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도 반이 나뉘어 있어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것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 퍼센트 비율 맞추기가 더 쉽거든요. 우리가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가지고 위치를 잡아주고 사이즈를 지정을 할 건데 그 상황에
여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더 용이해지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도 반을 나눠버릴 겁니다. 그래서 4등분을 한 다음에 이쪽 영역을 아예 컨트롤 안 할 거고요.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섹션 2개 만들 거고 그 안에 div 3개씩 만들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바깥에 있는 보더, 검은색 보더는 내비한테 부여를 하면 될 것이고 섹션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렇게 나눠진 이 섹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섹션 2개가 존재하고 그 안에 div도 3개가 존재를 하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집중해서 만들어 놓으면 얘는 알아서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내비한테 보더를 줄게요. 10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높이가 없기 때문에 높이를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는 체크가 안 되겠네요. 이걸로 되려나? 자, 이렇게 높이가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얘는 높이마저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렇게 800픽셀로 고정하는 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고정하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다가 뭔가 퍼센트를 주려고 하면 얘는 동작을 잘 안 할 거예요.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개념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상황에서 이 녀석들 앱솔루트를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녀석들이 화면 기준으로 자리를 잡는 것보다 이 섹션이라고 하는 부모 영역 기준으로 자리를 잡는 게 훨씬 컨트롤하기 편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령들을 가둘 수 있는 유령의 집 역할을 하면서 얘도 유령이 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 녀석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너비 높이가 최소화가 돼서 지금 보더 때문에 찍혀있는 점 같은 거 하나밖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 녀석한테 탑 10% 줄 거고요. 위로부터 10% 밀어. 레프트 10% 줄 거예요. 왼쪽에서 10% 밀어. 그 다음 라이트 10% 줄 겁니다. 오른쪽에서도 10% 밀어. 바텀 10% 줄 거예요. 아래에서도 10% 밀어.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얘는 너비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퍼센트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위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잘 보시면 동일한 퍼센트를 부여했기 때문에 수평수직 정렬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굳이 우리가 그걸 더 생각해서 정렬을 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진 가지고서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100픽셀 주고 그다음 너비를 안 줬을 때 정렬이 되어 있는 그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내비가 해야 되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 영역, 보도 영역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섹션 영역 한번 눈으로 봐보도록 하죠. 여기도 보도를 하나 씌워서 눈으로 좀 볼게요. 자, 얘네들은 일단은 높이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너비를 50% 그리고 높이도 50%. 자, 파란 색깔 보더 영역이 섹션의 영역인데 얘네한테 너비랑 높이를 부여를 했더니 이제 너비 높이가 생겨서 어느 정도 영역을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지금 한 줄을 혼자 쓰는 이유는 섹션이 블록 요소이기 때문이겠죠? 그럼 얘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고 옆으로 와야 돼요. 자, 디스플레이 릴라인 블록으로 바꾼다. 얘 왜 못 와요? 얘가 못 올라오는 이유는 인라인 블록은 글자기도 하고 이 섹션 간에 한 칸의 줄바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한 칸이 띄어져 있을 거니까 여기에 그럼 50%가 정확하게 두 개가 딱 들어가야 100%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를 어거지로 올린다고 뭐 49%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48% 올라는 가요. 정확하지 않죠? 우린 세밀한 컨트롤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이 인라인 블록으로는 해결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분명히 높이를 50픽셀 50%만큼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반 나눠서 이게 여기로 못 올라오는 거야 이제 이해를 했고, 위아래는 사실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삐져나가고 있죠? 얘가 삐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보더가 가지고 있는 5픽셀, 지금 여기에 여기 5픽셀, 여기 5픽셀, 여기 5픽셀 만큼 밑으로 밀려서 그래요. 총 15픽셀만큼이 아래로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인라인 블럭도 안 돼. 지금 블럭 상태 그대로 둬도 안 돼. 그럼 얘를 이 영역 하나, 이 영역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령화를 시켜줘야 된다. 자, 유령으로 만들었더니 이 친구가 완벽하게 겹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개겠죠? 그럼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이쪽으로 보내줘야겠네요. 어떻게? 라이트 0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레프트 100을 해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00은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100%를 하게 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긴 했을 거예요. 지금은 라이트 0이 좀 더 올바른 경우. 이렇게 해놓고 났더니 여기에 또 이상한 모양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죠. 사실상 이 영역은 저 모양이 왜 나왔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겹쳐 있죠, 여기가. 이 겹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 5픽셀이라고 하는 보더가 가진 크기 때문에 이만큼 겹치는 공간이 생겼다. 이거 그렇다는 얘기는 보더를 지우면 상관이 없다란 얘기예요. 근데 보더를 지우고 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백그라운드밖에 없겠죠? 백그라운드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나눠져 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밑에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상황도 해결이 된 거겠죠. 만약에 밑에를 열어놓고 하고 싶으면 여기를 100%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럼 이 영역 안에서 이제 div들을, 이 div 3개씩 있는 얘네들한테 크기나 이런 걸 부여해서 상자를 일단 만들어 줘야겠죠? 얘 같은 경우도 너비 높이를 지정하고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 그냥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을 사용해서 앱솔루트 사용해서 처리를 하셔도 되고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너비를 지정을 해볼게요. 40% 정도.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일단은 이 색깔로 다 입혀 놓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 div들은 지금 다 한 줄을 혼자 써야만 하기 때문에 겹쳐서 나왔다. 그럼 이 녀석들을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서 유령으로 만들면 겹쳐질 것이다. 겹쳐진 상태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일단 레드로 하죠. 그냥 눈이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있는 녀석 중에서 첫째 first child, 그러면 얘는 탑에서 한 10%, 레프트에서 한 10% 밀어주고, 그 다음에 둘째는 NTH에 얘는 20%씩 밀을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줘야겠죠? 얘는 색깔이 오렌지니까 오렌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는 라스트 차일드 쓸까요?
얘는 30씩 밀어서 그린이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더는 공통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쪽에다 줘도 되겠네요. 너무 두꺼울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좀 더 밀어도 되겠군요. 여기서 30, 여기서 50 이렇게 얼추 비슷하죠? 지금 달라 보이는 건 여기가 넓어서 그래요. 얘를 넓히면 비슷합니다. 사이즈는 어차피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그냥 여기다가 옮겨 놓죠. 상관은 없는데. 자, 이러면 얼추 다 만들었어요. 이제 이거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6개의 DIV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 녀석 하나만 Z인덱스를 상대적으로 올려주면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영역이 나뉘었기 때문에 6개 중에서 얘를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3개 중에서 얘를 올리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골라놓은 거에선 얘만 고르는 게 없으니까 하나 또 집어줍시다. 자,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인데 라스트 차일드 그래야 이 녀석을 고를 거니까 그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div인데 둘째 이렇게 골라줄 겁니다. 그러면 섹션 2개가 이렇게 하나 2개가 있었는데 이 녀석을 먼저 고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div 둘째 얘를 파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한번 보시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오더를 씌울까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해당 섹션이 골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iv인데 nth child 둘째를 골랐다 라고 하면 이제 이 녀석을 고르게 되는 거죠. 파고 들어올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보더는 빼고 여기에다가 z인덱스 1 그러면 위로 올라온다. 클래스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클래스 같은 거 안 써도 충분히 우리가 파고 들어오는 방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앱솔루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유령어를 시킨 이후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건지,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지금 딱 생각해야 되는 것들만 몇 가지 고려를 한다면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은 없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정답은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수업 페이지에 또 어떤 내용을 좀 올려드렸는데 얘는 그냥 같이 할 겁니다. 우리 오늘 시작할 때 문제 설명드렸던 그 A 태그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안녕이라는 글자가 나왔던 그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사실상 아까 해본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메뉴입니다. 메뉴. 우리 1차 메뉴 만든다라고 하면 내비 만드는데 그 자식으로 UL 그리고 LI 4개 만들 거고 그 자식으로 A 만든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알려드린 적이 있었나요? 여기 젠코딩 사용할 때 점 찍으면 내비 태그 만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내비 태그 만들 거야. 네. 내비 태그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 뒤에다가 점 찍고 테스트 이렇게 만들면 클래스 이름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 태그가 가져야 되는 이 엘리먼트가 가지게 되는 컨텐츠를 대괄호를 사용해서 혹은 중괄호를 사용해서 뭐 속성이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듯이 클래스명도 아예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아이디도 가능해요. 이렇게 젠코딩 할 때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제가 아무것도 안 치고요 태그 이름 같은 거 안 치고요 클래스만
.test라고 해서 태그를 만들면 div로 만들어줘요. 기본으로 만들어주는 태그는 div예요. id도 마찬가지. 여기 샵으로 바뀐다면 id가 테스트인 div를 만들어줍니다. div를 가장 많이 써서 이렇게 젠코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걸 활용해서 제가 아예 1차 메뉴 구조를 한 번에 짤 건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이상적으로 바라봤던 그 구조가 그냥 뚝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여기에 2차 메뉴를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가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 A 태그의 형제로 2차 메뉴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2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넣고 탭을 넣어주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ULLI로 만들었기 때문에 LI 밑에 LI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포함 관계. 자, 이거 A 태그의 형제로 2차 메뉴를 만들 거고, 2차 메뉴 아이템 4개가 있을 거고,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있을 거야 라는 의미의 젠 코딩이에요.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메뉴부터 메뉴 아이템 텍스트까지 복사한 다음에 형제, A 태그의 형제, 그리고 붙여넣기. 이러면 3차도 끝났어요. 이렇게 만들면 3차 메뉴까지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런 젠 코딩을 사용해서 우리가 메뉴 뚝딱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많이 해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젠 코딩에 대한 내용이었고, 얘를 한번 42분? 시간이 좀 애매한데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거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린 풀다운 메뉴 만들기 버전 2 시작부터 1부터 20까지 내일 수업 전에 한 번만 쭉 해보시고 오세요. 여기 1부터 10까지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 하는 방식은 위에 있던 거랑 비슷하겠죠? 1번에 요구사항 만들어 놓고 2번 열면 2번엔 그게 되어 있을 거고, 내가 한 거랑 뭐가 다른지 체크하시면 되고, 또 2번에 요구사항대로 하고 다음 거 열면 또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10까지 쭉 한번 해보시고, 제가 내일 수업 시작하면 얘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개념 조금 더 배울 거고요.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였던 1차 목표였던 이 녀석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개념 가지고도 거의 여기까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약간 추가적인 개념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분들은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을 활용하는 부분이야 못하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가능한 거니까.